이번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상하게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항상 여러분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 처음에는 분명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삶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명한 사람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최악의 인간성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남자의 경험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친구는 말도 잘 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남을 험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약점을 꼬집으며 비웃었고 늘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저 솔직한 성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이 남자의 단점도 하나씩 짚어가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반복될수록 이 남자는 자신이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자신의 조언이 맞다고 말하며 이 남자가 하는 모든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잘한 일이 있어도 칭찬보다는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반응했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점점 기가 죽었고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두려워졌고 실수를 하면 그 친구가 비웃을 것 같아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는 우연히 다른 친구와 대화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 남자는 용기를 내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낮추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위한 충고인지 아니면 단순한 비난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보세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시간을 내어 들어주었고 가족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힘들 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넌 원래 잘하니까 괜찮아. 그 정도는 그냥 참고 넘어가. 이런 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지쳤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한 지인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다 보면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가 힘들 때 돌아봐 주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 가치를 쉽게 여기기 때문이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그날 이후로 자신을 존중하는 관계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쪽만 계속해서 주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분명 아무 문제 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대화가 끝난 후에는 왠지 모르게 불쾌하고 위축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감정을 자주 느낀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교묘하게 타인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한 동료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동료는 항상 친절했고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료의 말투와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웃는 얼굴로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는 항상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넌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그 정도 실력으로도 이런 기회를 잡다니. 아, 내가 도와주고 싶긴 한데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네. 그래도 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잖아.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그 남성은 점점 자신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동료는 항상 피해자인 척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은근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남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 동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그 동료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항상 자신이 더 우월한 위치에 서려 하거나 여러분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은 조용히 멀어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유독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는 방식이 공격적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화부터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정을 크게 표출했고 주변 사람들을 압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기분이 나빠질지 몰라 항상 눈치를 봐야 했고 혹시라도 실수하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점차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서운해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니 삶이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늘 불안하고 위축되는 느낌을 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과연 유지할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실망했던 경험이 있나요? 처음에는 믿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어떤 관계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균형이 깨지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항상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사업을 한다며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그들의 우정도 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도 알잖아.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자 친구는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요. 결국 그는 친구에게 다시 연락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 참을 수는 없어. 약속한 대로 돈을 갚아줘. 그제야 친구는 마지못해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관계는 서로 주고받으며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빼앗기기만 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고 언제나 친구의 부탁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탁이든 들어줬고 친구가 힘들 때는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힘들어할 때 친구는 단 한 번도 먼저 다가와 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도움을 줄 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는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불공평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배려와 노력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의 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더욱 깊어지는 법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쉽게 배신하는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친구, 연인, 가족, 동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뒤에서 비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등을 돌렸던 적이 있나요? 배신은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배신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다치게 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를 믿고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둘은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서로를 의지했고 그 덕분에 사업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조용히 자신의 지분을 빼돌리고 혼자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친구가 이렇게 등을 돌릴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하지만 사업은 결국 돈이야. 나는 내 선택을 했을 뿐이야.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남을 배신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이 힘들 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사라졌던 기억이 있나요? 우리는 흔히 배신을 당하면 그 사람을 탓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을 곁에 둔 이유입니다. 배신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구든 쉽게 버릴 수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그들을 믿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와 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그녀가 가장 힘들어할 때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줄 몰랐어. 그냥 흘려들은 이야기인 줄 알았지.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요. 배신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쉽게 여기고 소중한 것을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나요? 배신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고 언제든 등을 돌릴 사람을 절대 곁에 두지 마세요. 이번에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한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항상 자기 행동에는 변명을 대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는 가차없이 비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자신이 늦으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늦으면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자신이 실수를 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하면 왜 그렇게 무능하냐고 질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불공정한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팀을 이끄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실수를 하면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원이 같은 실수를 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못하나라며 비난했습니다. 회의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시간 개념이 없냐고 화를 냈지만 정작 자신이 늦을 때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늦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작은 실수를 하면 그것을 끝까지 문제 삼으면서 정작 자신이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어가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만 계속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항상 자신의 고충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것 같아. 하지만 정작 그녀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힘들어. 자신의 아픔은 최대한 공감받고 싶어 하면서
남의 아픔에는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한쪽이 계속 희생하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들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도 그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여러분은 점점 소모되고 지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자신에게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냉정한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지 마세요. 그 관계는 결국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항상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관계를 맺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들은 평소에는 연락도 하지 않다가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만 다가옵니다. 급하게 부탁할 일이 생기면 온갖 친절한 말과 감성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곧바로 태도가 바뀝니다. 연락도 끊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어? 그는 흔쾌히 친구를 도왔습니다. 시간을 내어 도와주고 정성을 다해 해결책을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그 친구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바빠서 힘들어. 미안한데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사실 자신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쉽게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맞춰줄수록 그들은 더 뻔뻔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여성은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번 달만 좀 힘들어.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그녀는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형편이 너무 어려워. 내가 좀 이해해 주면 안 될까?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한 끝에 그녀는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용하려고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선의를 악용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들이 단순한 감사의 표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껴줄 사람을 곁에 두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마지막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상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명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이들은 절대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그때 상황을 내가 다 몰라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심지어 때로는 여러분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중요한 실수를 저질러 프로젝트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상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순간 그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같이 한 거라서 책임도 같이 져야 하지 않을까. 남성은 당황했습니다. 그 실수는 분명히 동료가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동료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성은 억울한 상황에 놓였고 동료의 실수를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 순간에도 핑계를 대거나 오히려 화를 내며 여러분을 가해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여성은 오랜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어기고 여행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여성이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자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이해해주면 안 돼.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여성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해하고 배려하려 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여러분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오늘 우리는 주변에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두 번째,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세 번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관계를 맺는 사람. 네 번째, 항상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경험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더 현명해질 수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